트위치 코리아 화질 제한 선언으로 난리가 났지요. 이제 한국에는 고화질을 안 틀어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유독 자꾸 우리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어처구니없는 근본 이유를 뿌리까지 들춰보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IT 괴수대전이 벌어지면 그게 참 신기하게도 전장이 한반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게임 수수료 3할이 뭐 만리 정리, 애플 에픽이 서로 멱살 잡고 구글이 망봐주고 마소가 우통 까던 그 거대한 애대전 때 어땠습니까? 막 세상 IT 공룡들이 자기네 심판 좀 봐달라고, 나도 마음 많은 코리안이니까 막 여기 좀 쳐다봐달라고 한국 법정 녹화하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요. 애대전급의 빅테크 세계대전이 또 한국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심판국이 아니라 아예 당사국이 됐는데요. 한국이 통사 vs 넷플릭스, 이 일진급 맞다이가 한국에서 진행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족밥 싸움은 뭐 야매룽다. 넷플릭스조차 귀여워 보이는 지구 끝판왕 무려 구글이 참전합니다. 아니 참전당합니다. 도대체 그 누가 이 구글의 멱살을 잡아 올릴 수가 있었느냐? 당연히 한국 기업 중에는 사이즈 되는 데가 없겠지요. 무려 여의도 국회가 구글을 불러 올렸어요. 참전 의원이 금배지 숫자만 합쳐도 많다는 뜻의 과장이 아니고 진짜로 100개가 넘어요. 느그당 우리당 이 정치색 따질 필요도 없고요. 법안 올린 의원들이 이 양당 국공 합작을 이뤘습니다. 국회 vs 구글, 더 정확히는 한국 국회 이통사 vs 구글 넷플릭스 대괴수 태그 매치거든 이게. 물론 더 정확하게는 구글 넷플이 대표 선수일 뿐이고 국내의 모든 컨텐츠 제작사들도 다 여기 속할 테고요. 그리고 국회도 여의도 원팀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뭐 과방이니 문채위니 서로서로 대립각이 서 있는데요. 시작부터 너무 복잡하면 안 되겠지요. 이쯤 선수 소개 끝내고 망사용료 돈 내라 vs 못 낸다 싸우는 이유 한 줄 요약 끝났고, 소비자를 위해서 vs 소비자를 위해서 지들이 내거는 구호야 뭐 맨날 뻔하고. 그래서 이 중에 누가 더 잘 치는 놈인지 주의식 백과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 이 네트가 그물이잖아요. 이 그물이 한자로 그물망이잖아요. 네트워크 사용료 이꼬르 망사용료. 망 까는 애들은 망사용료를 받아야겠다. 망 쓰는 애들은 망사용료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 줄 요약 입장 정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받아내려는 쪽은 누구냐?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쪽. KT, SK, LG 같이 망 깔아서 돈 버는 양반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안 내려고 하는 쪽은 구글,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로 돈 버는 양반들. 컨텐츠 프로바이더 CP 라고 부릅니다. 영어 귀찮으시죠? 영어는 그냥 ISP vs CP 이거 딱 5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제가 식도까지 씹어 삼켜갖고 드려볼게요. 사건의 속설과 민낯을 보기 위해서는 태초에 인터넷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망사업자들이 여태껏 어떻게 돈 벌어왔느냐, 인터넷 역사부터 이 돌려깎기 들어가야 됩니다. 금방 됩니다. 최초의 인터넷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미국 국방부 연구용 네트워크 아르파넷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아파넷은 미국이랑 미국의 우방 국가들 중에서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었던 되게 폐쇄적인 망이었거든요. 전 세계를 모두 연결하고 있는 요즘 인터넷이랑은 달랐죠. 그럼 이 아파넷이란 놈이 현대 인터넷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어떤 작업이 필요했느냐? 이 개들이랑 비슷한 이유로 주변에 생겨난 또 다른 네트워크들하고 이 서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했지요. 1980년대부터 과학연구소들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컴퓨터를 여러 대를 연결해서 원격으로도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정보망, 즉 네트워크들이 우후죽순 막 생기기 시작했고, 이 네트워크들은 더 많은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즉 쟤네가 무슨 글 썼나 무슨 사진 올렸나 보기 위해서 이 서로서로 접붙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심지어 뭐 태평양을 건너 망망대해를 건너서라도 우리는 기어이 망끼리 연결해야겠다. 지구 반대편 애들이 무슨 말들을 하고 사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겠다 라고 해서 이 큰 배를 태워갖고 해저 케이블까지 깔아서 그거를 또 연결을 해냈어. 또 인류는 정말 참 위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온 세상에 말 그대로 그물처럼 수많은 망이 깔리게 됐고, 그렇게 거미줄처럼 하나로 연결된 망덩어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다. 그 중에 이렇게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끼리, 그러니까 망끼리 연결하는 작업을 뭐라 부르냐면 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피어, 또래, 동년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친구 먹는다는 거죠. 인터넷 초창기 때야 망끼리 접붙여서 볼거리가 많아지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까 아무나 막 서로서로 다 연결을 했었는데, 항상 새 물건이라는 게 그렇지요. 흥하면 돈이 되고 돈이 되면 업자 형님이 나오지요. 즉 전문적으로 그걸로 먹고 사는 망사업자가 등장했습니다. 트랜짓 피어링, 망끼리 친구 먹기, 비즈니스 전장에 무료 환승이 어딨고 공짜 친구가 어딨어요. 그지요? 사업하시는 양반들은 당연히 치열하게 이 주판을 튕겨가면서 이문각 봐야겠지요. 근데 동급망인 애들끼리는 서로 붙일 때 다툴 게 없어요. 왜? 어쨌든 붙인 망이 넓어져서 볼 게 많아지면 서로 좋은 거니까. 유유상종, 즉 동급이면 서로 쉽게 친구가 된다는 거죠. 친구끼리 무슨 돈이고, 이걸 무정산 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급 차이가 날 때 문제가 돼요. 이게 니네 망 내 망보다 학고네, 이 급 안 되네. 근데 내 망에 붙어먹겠다고?
내 망인 정보 자료 이용자 훨씬 더 많은데 업계에서 손 치우고 빵 사와. 급 떨어지는 애랑은 꽁으로 그냥 친구해주긴 싫다는 거야.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딸리는 망사업자 입장에서는 쟤네가 돈 달라니까 좀 족같긴 하지만 이 계산기 쳐보니까 그래도 망 붙이는 게 더 이득이더라. 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정보량이 확 늘어나니까. 그래서 자기 망에 가입하는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아이고 인싸 형님 빵 사왔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입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 망 붙이는 과정을 뭐라 부른다? 페이드 피어링이라고 부른다. 페이드 돈을 내고 피어링 친구 먹는다는 거지요. 자 그럼 이번엔 좀 전 같은 인싸 형님 수준의 인맥이 아니라 아예 막 월클급 초인맥을 가진 셀럽 형님이 있다고 칩시다. 아이고 월클 셀럽님 조공을 바치옵나니 어떻게 저와 인맥을 좀 맺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전세계 인터넷망에 돈을 내고 붙이는 건 트랜짓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가려고 인맥 크기로 비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둘이 딱 망덩어리 크기로만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여튼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아는 척용 잡지식이 아니라 이 진짜 지식 채널이 돼버리니까 대충 이쯤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이상은 좀 힘들더라고. 근데 이거 맨날 망사업자들끼리 서로 접붙일 때마다 근인급 뭐 일일이 급 따지다 보니까 귀찮고 시간 걸리겠지요. 그래서 아예 롤처럼 티어표를 만들어 버립니다. ISP 약자 고세 까먹으셨다 그지요? I 인터넷, S 서비스, P 프로바이더, 인터넷 사업자 ISP. 이 1티어 ISP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 어떤 인터넷 사업자들이랑도 무정산 피어링,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도 망을 붙일 수 있는 큰 형님들입니다. 미국의 AT&T, 일본의 NTT, 인도의 타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이런 통신 공룡들이 무정산 피어링 1티어의 위험이고요. KT 원래 이름이 무려 한국통신이잖아요. KT 정도면 1티어 안 됨? 네, 급 안 되시고요. 한국에는 1티어 ISP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한정 내수 티어로만 따지면 당연하게도 크트, 스크, 르그, 이통 3사가 다 1티어지만 글로벌 티어로는 KT 2티어, SKB 2, 3티어 간당간당, LG 3티어라고 본답니다. 글로벌 1티어 괴수들 빼고 대부분 세계 망업자들은 대부분 2티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2티어 아래 심해에는 누가 있느냐? ISP 아부실골에는 누가 사느냐?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이용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이나 작은 회사들 경우에는 따로 갖고 있는 망설비나 장비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급 비싼 장비들을 대여받으면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망사업자들한테 한 달에 이렇게 몇만 원씩 접속료를 지불하고 우리가 인터넷을 쓰는 거죠.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애들은 되게 크지요. 막 자기네 망장비, 자기네 서버 장비도 따로 갖고 있고 막 그래. 얘네가 주고받는 데이터량은 가정집, 조소랑 비교가 안 되니까 통신사들 망에 자기네들 서버를 붙이는데 많게는 연에 몇백억까지 접속료를 내고 있대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접속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컨텐츠 제작자, 사업자들이 말하는 인터넷 생태계 과금 체계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망에 접속하는 명목으로 요금을 주고받은 거지 이 망을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다 라는 거지요. 인류 탄생 이래 인터넷은 오직 접속료라는 개념만 있어 왔고 그게 유일한 과금 체계였는데 여기서 망사용료라는 인위적인 과금 방식을 만들어낸다면 지금까지 발전해온 인터넷 생태계가 이 뒤틀릴 수밖에 없다. CP들은 이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지요. 그냥 돈 더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엄살의 과민 반응 아니냐? 게임도 패키지로 팔다가 뭐 부분유료와 확률 뽑기 가차라는 새 BM이 등장했듯이 인터넷에도 새 과금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언뜻 들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이게 끝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직접 가서 좀 더 들어봤습니다. IT 쪽으로 가방끈이 무지 긴 이 학자 양반들은 뭐라고 얘기들을 하시나 가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 먹는 비용, 망 접속료가 아니라 쓰는 만큼 내라, 망 사용료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들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얘가 이 쩌는 컨텐츠를 만들었어. 너무 대단해서 혼자 보기가 아까워서 인터넷에 올렸어. 근데 망 접속료가 아니라 망 사용료인 세상에서는 얘가 얘 컨텐츠로 얼마를 벌었느냐랑 상관이 없이 얘 컨텐츠를 전세계 네티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얘가 가입한 인터넷 회사한테 내야 되는 돈이 인기에 비례해서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여러분 돈 내고 봐주세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컨텐츠 이용료, 관람요금 같은 걸 무한정 올릴 수가 있어요? 값을? 쉽지가 않지요. 예컨대 오징어 게임 아케인보다 10배 더 쩌는 50징어 게임 아케인이 나왔다고 쳐도 그걸 지금의 10배 값을 내고 볼 사람은 거의 없겠다. 그치요? 전에 한번 써먹었던 예시를 재활용하자면 이 망사용료 세상의 컨텐츠 제작사들한테는 인기 비례 요금이라는 광역기 장판이 깔린다는 건데 이 광역 장판에서 항상 제일 먼저 뒤지는 건 누구더라? 피통 작은 학구들부터 죽더라. 그러니까 이미 공룡이 된 몇몇 컨텐츠 대기업만 그 망사용료를 감당하면서 장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지만 그 신박한 아이디어를 갖고
갖고 있는데도 아직은 사이즈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이 개인들은 어떻다? 인기를 돈으로 환전하는 시점까지 버티지를 못하고 초창기에 싹이 잘릴 게 뻔하다. M군 같은 토종 동영상 플랫폼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빈사 상태에 빠진 거 그거 다 인터넷 요금 감당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게 이 통사들의 망사용료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딱 떠오르는 거 있으셨다. 그치요? 인터넷 종량제 논란 그리고 PC 통신 시절 떠오른다. 그치요? 0141땡 PC 통신 시절에 어땠습니까? 내가 봤던 거라고는 오로지 포럼 바탕에 흰 글씨 뿐이었는데 안녕하세요 하이루 국어 파괴해가면서 채팅 좀 쳤을 뿐인데 월말 전화세 32만원 나와서 부모님한테 등짝 털리셨죠. 우거가 세니 뭐 팔라딘이 세니 친구랑 워크트 옥신각신 하다가 모뎀 플레이로 옥곽쇼브 몇 번 했을 뿐인데 월말 전화세 57만원 나와갖고 전화선 잘려보셨죠들. 이게 쓴 만큼 돈 내던 PC 통신 시절의 모습이었고, 자 또 대한민국 IT 역대 투탑 논란 꼽으라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가 이메일 유료 우표제 도입 시도였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쓰는 만큼 더 받겠다고 해서 막 난리 났었던 인터넷 종량제였잖아요. 지금 뜨거운 이 망사용료 도입 시도가 이 통사들이 여론한테 대처맞고 접었던 그 인터넷 종량제를 여의도를 등에 업고 기업용 버전으로 다시 들고 나왔다 라는 건 역시 이 통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는 거지요. 반대측 그러니까 ISP 금배지들 입장이랑 vs 구글 메인 매치 얘기하고 우리 게이머들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확실히 사건의 속살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복잡해진다. 그지요? 이게 망사용료하고 종량제가 학술적으로 따지면요 100% 딱 떨어지는 동의어는 아니겠지만 여튼 망사용료 도입 시도랑 기업판 종량제 요렇게 비슷하다고 러프하게 감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측 ISP 한국 이통사들의 입장은 어떻느냐? 당연히 인터넷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기업들 대상으로 망사용료 도입하면 좋겠지요. 왜? 돈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이건 비아냥이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진짜 합당한 이유지요.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우리 형백경은 기내식 잡수로 수리남 가셨고요. 어쨌든 돈을 더 받아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인터넷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받는 돈도 달라져야 된다. 동영상 세상이 되면서 오가는 트래픽이 늘었으니 받는 돈도 늘어야 된다. 지금까지 깔아둔 망으로 감당하기엔 부하가 걸리니까 새망 깔고 장비 사고 하는 걸 CP 컨텐츠 제공자 니들도 같이 좀 분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ISP 인터넷 사업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자의 입장과 주장이 서로 다른데 말이죠. 쓴 만큼 내라. 이게 제일 직관적인 결론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딱 안 부러져요. 왜냐? 디지털 물건은 아날로그랑 형태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IT 산업은 신생 산업이죠. 신생 즉 인류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길이고 처음 보는 물건들이다 보니까 싸우다가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국룰이 없고 상식이 없어요. FM 하고 이 높으신 어르신들이 막 라떼는 하면서 자기 경험에 의거해서 중재를 해주려고 들어도 판례가 없고 전례가 없다고. 그래서 어쩌면 이 한반도에서 이른바 IT판 글로벌 판례가 처음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점 때문에 이게 메가톤급 이슈가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망사용료 이슈가 한국 한정 같지만요 원래 이 전쟁은 전선이 전 세계로 쭉 뻗어 있었어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구 어디든 간에 컨텐츠 제작사랑 인터넷 사업자가 막 지들 밥그릇 놓고서 이 쿨만 돌면 맨날 멱살 잡던 동네가 바로 이 망사용료 전장이었거든. 근데 그랬던 이 다발적 국지전이 세계대전급으로다가 갑자기 확전이 되면서 그 최전선이 하필 한국 땅에 형성되게 된 계기 트리거 그게 뭐였냐? 그게 바로 2020년 4월에 벌어진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간의 소송전입니다. 넷플릭스가 SKB한테 소송 걸었거든요. 이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고 나 쟤한테 빚진 거 없어요 라는 걸 판사님한테 확인 좀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SKB가 넷플릭스한테 망사용료 내놔 라고 계속 시비를 터니까 이 짜증난 넷플릭스가 빡쳐갖고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자기 빚 없다고. SKB는 돈 내라 넷플릭스는 못 준다. 입장 자체는 간단하지요. 한 국가 그것도 사이버펑크급의 IT 첨단국의 사법부가 망사용료에 대한 법적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세계 IT계가 이 소송을 주목했고 1심은 누구 승리였다? 일단 1심은 SKB의 우세승으로 끝났고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넷플릭스랑 SKB는 전력 투구를 넘어갔고 그야말로 막 이전 투구 총력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막 빅배틀이 족밥 싸움으로 보이게 된 이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요. 무려 대한민국의 국회와 구글이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법 만드는 사람들 금배지 국회의원이지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응 우리가 법 만들 거임. 어디이신데요? 응 이 나라 법 만드는 동네요. 한반도 터줏대감 이통사 vs 글로벌 신생 컨텐츠 공룡 이 신생산업 빅소송전에서 기존 법전 해석하시느라 막 판사님들이 진땀을 빼시니까 아예 우리가 법 만들어 드리겠다는 듯이 이 금배지들이 나선 건데 근데 이게 좀 기묘하긴 합니다. 그지요? 아무리 라인전에서 생전 처음 보는 상황이 터졌다고 해도 그걸 심판이 판정 내리는 게 아니라 뜬금 라이엇 개발자들이 등장해갖고 경기 도중에 긴급 해체해주겠다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자 어쨌든 국회 vs 구글 참전 순간까지 이 앞까지 다 훑었습니다. 그럼 껍질은 다 깎았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지금 이 순간 현 사건을 들여다볼게요. 제식백과
사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망사용료 전쟁에 구글이 본격적으로 딸려들어온 시점이 바로 얼마 전이라는 사실은 꽤 기묘합니다. 왜냐? 구글이 넷플보다 커도 훨씬 크니까 시비가 걸려도 훨씬 더 먼저 세게 걸렸어야 되니까. 자, 올해 초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트래픽은 넷플릭스가 전체의 7.2%, 구글은 27.1%. 구글이 넷플에 거진 4배 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터넷 물동량의 4분의 1쯤이 구글 유튜브 보느라 발생한다는 건데, 구글이 한국에서 이 정도로 장사 잘 되고 있으니까 한국 이통사가 구글한테 이 배에 힘 딱 주고 여기 우리 나와 말이야, 누가 니들 맘대로 장사하래 라면서 뭐 좀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면서 애국 텃세 좀 부려도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말이지요. 근데 사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유튜브 천하가 된 상황은 이통사 자업자득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그건 뭔 소리냐? 인터넷 요금에다가 종량제 비슷한 상호 접속 제도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한국 ISP들은 이미 국내 CP 기업 대상으로는 사실상 망사용료를 받아내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상태였는데요. 네이버가 년 700억, 카카오가 년 400억 정도를 이통삼사한테 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까 그 광역댐 깔리면은 딸피부터 죽어나간다고 말씀드렸지요. 아, 네이버 카카오나 되는 덩치쯤 되니까 막 연에 수백억씩 뜯기면서도 이게 사는 거지. M군 비롯한 토종 동영상 플랫폼들은 이미 다 죽어나갔다 했지요. 아니, 지들 손으로 국산 떡잎들 다 이 밟아 죽여놓고서 유튜브가 한국당 무혈 입성하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K국심 호소하면서 여의도 등이 없고서 구글, 넷플 비롯한 CP들을 외적 오랑캐로 프레임 짜는 거 존나 우습고 꼬습다 라는 게 한국 ISP들을 비판하는 의견들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자업자득인지 아니면 중과부적인지 그거는 뭐 각자 판단에 따라 뭐 다르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덕분에 유튜브는 한국에서도 너무 쉽게 원탑이 됐고 내수 여포 한국 이통사들은 생전 겪어보지 못한 을의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을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구글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코리아에서 유튜브를 보면 그 데이터가 캘포에서 한국까지 해저 케이블로 이 태평양을 다 건너와야 되지요. 존나게 많이 보면 존나게 많이 건너와야 돼. 그지요? 이 정도 물동량 아니 대동량을 지역 이통사들한테만 맡겨뒀다가는 이 서비스 품질이 유지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구글은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 자기들이 직접 전 세계에다가 자기 망을 깔았어. 구글 얘네는 망으로 돈 버는 망사업자도 아닌데 이미 지들 망만 가지고도 이미 1티어 ISP급이랍니다. 구글은 또 조치를 하지요. 아무리 망을 넉넉하게 깔아뒀어도 피크 시간에는 이 순간적으로 못 버틸 수 있지요. 그래서 캐시 서버라는 걸 따로 운영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컨텐츠들은 데이터량 적은 시간에 물리적 거리 가까운 자기네 서버에다가 미리 그 데이터 보내놓고 쟁여두는 거야. 왜 그 우리 그 단수공지 떴을 때 그 다라이에다가 물 받아놓는 거랑 비슷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나름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이통사들이 한국 땅에서 한국 회사들한테 원래 하던 식으로 구글을 대한다. 아, 그러다가 막말로다가 이 러시아가 가스관 잠그듯이 구글이 그 이통사만 딱 쌩까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이 구글망 서포팅을 못 받고서 이 쌩으로다가 국제 해저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는데 품질 유지 의무 장담 못하게 되겠지요. 그 이통사만 유튜브가 느리더라, 고화질이 안 되더라, 안 그래도 저같이 성질 급한 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 딱 박혀버리면 내수장사 빡세지겠지요. 그래서 어느 글로벌 회사선을 따와 쓰든 간에 어떻게든 수용량을 감당했다고 쳐. 근데 아까 그 페이드 피어링 앤 트랜짓 기억나시지요? 이 급 따져서 돈 내고 친구 먹기 잘 쳐줘야 2티어인 한국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국제망 연결돼 있는 글로벌 1티어 ISP들한테 엄청난 연결 요금을 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갖고 구글한테 개기다가 망할지도 라고들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고, 구글 역시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겠지요. 코리아 ISP가 넷플한테 시비 건다고? 그건 사이즈가 확고라 그런 거야. 이 나한테도 시비를 걸 수 있겠어 설마? 라면서 막 구글이 좀 설마 했던 것 같아. 직접 여기저기 현장 분위기 가서 보니까 혹시? 라고 의심할 땐 대형사고 안 터지지요. 원래 대형사고는 설마 하다가 터지는 거지요. 그 설마가 진짜 왔어. 그 설마가 스피드 스탯 1200씩 막 찍고서 왔어. 그 설마 여의도가 뜬금 참전 선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어납니다. 넷플릭스랑 SKB랑 소송하기 시작한 게 2020년 4월이거든요. 그해 말인 2020년 12월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 국회의원들이 무려 7개의 망사용료 K망법안을 줄기차게 들이밀었는데요. 그것도 그냥 의원 따위도 아니고 법안 들이민 플러스 도장 찍어준 국회의원 머릿수만 좌우불문 60명이고요. 당선 횟수, 선수라 그러죠. 총합 103선이라는 이 전례가 없는 초대형 금배지 여야 103군단이 이 K망법 참전을 일거에 선언한 겁니다. 이 태평양 건너 넷플딸이 불구경하던 구글 발등에 태평양을 건너서 불똥이 떨어진 거지요. 불똥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발목까지 다 타게 생겼어. 근데 이 상황 좀 생소하시지요? 뭐가 생소하냐? 그 셧다운제 개똥법 없애는데도 당장 10년이 걸렸고, 우주공산 뽑기 장사 울타리 쳐보겠다는 그 게임법 개정안도 이 몇 년째 통과가
끄덕 안 대고 그냥 둥둥 떠다니기만 하잖아요. 게다가 셧다운제 게임법 마냥 민심 방향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오랑캐들이 한국에서 날먹 장사한다,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다가 K통사가 시비 터는 거다, 뭐 이렇게 민심도 분분하고 학자들도 열내고 있는 이 혼틈에 여의도가 뜬금 빨랐지요? 하지만 빨랐지요? K국회가 이 정도로 신속한 거는요, 국회의원 월급 인상안 통과 때 말고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는 말도 나올 정도예요, 이게. 그래서 금배지들이 K망법 밀어붙이면서 하는 소리를 두 줄 요약하자면 외국 CP들한테 망사용료 받아내서 K통사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애국이다라는 겁니다. 이 판사님들이 SKB vs 넷플 소송전 갖고서 이 막 법정 끌어갖고서 몇 년을 더 고민해서 땅땅땅 해봤자 그거 판례에 불과한 건데, 물론 그것도 크긴 크지만 법이 만들어지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래서 구글 놈들이 저렇게 발작 버튼이 눌린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보면 이러실 수도 있지요. 오케이, 뭐 ISP 입장, CP 입장 대충 알겠는데 K망법 통과되면 좀 어때? 애국 좀 하시겠다는데 까짓거 그냥 돈 많은 구글이 돈 좀 더 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 겜돌이들이 알바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쎄한 게 확 느껴진 건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밀고 있는 키워드가 애국이잖아요. 그럼 국내 CP들 입장은 이 하나같이 이 법을 막 쌍수를 들고서 환영해야 맞잖아요. 외국 CP한테 디버프 걸어주면은 국내 CP는 자동 버프 받는 거잖아. 근데 국내 CP들이 이 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시장 독주하는 유튜브 넷플릭스 조져준다는데 왜? 그리고 그 점잖던 상하탑 학자 양반들도 공청회 토론대 이런 데 나와서 멘트 되게 세게 치시네. 이거 뭐 현장 분위기 왜 이래? K망법이 설마 진짜 통과돼버렸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들 하는지 들어봤더니, 자, 지금 K망법 통과 시도의 대외적 명분은 보호무역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 장사하는 외국 기업한테 페널티를 줘갖고 K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이득이겠지만 그게 쉽게 안 되지요. 왜? 국제무역의 기본 중의 기본이 상호주의니까 네가 한 만큼 나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물건 관세를 10%를 받아요.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도 한국 물건 관세를 10% 받습니다. 그럼 K망법 통과돼가지고 구글, 넷플릭스 돈 받아내면 어찌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기업도 미국 들어가서 망사용료 내야 돼요. 이 상호주의 때문에 글로벌 진출에 피해받을 게 뻔히 보이니까 국내 CP들이 이 법안에 반대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이 통사랑 여의도에 찍힐까 눈치만 보면서 숨죽이고 있다더라고요. 이게 그냥 한미 양국 이슈로 딱 끝날 문제도 아니지요. 자칫했다가는 이 K망법이 소위 글로벌 판례같이 돼버려서 전세계 인터넷 BM의 대격변이 터질 수도 있답니다. 그 IT 강국 한국에서도 걷는다는데 우리도 좀 걷자. 전세계 통신사들이 다 따라할 거 뻔하거든. 그럼 한국 CP들도 외국 나가서 똑같이 빨아먹히는 거고. 이게 게임판으로 치자면요, 이제 K가 잘 안 따라 만드는 나라 거의 없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 K망법의 여파가 IT 업계 안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까지 건드려진답니다. 너네가 우리나라 회사한테 그따위로 했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줄게, 뭐 이런 거지요. 이게 그냥 막연한 상상으로만 치부할 건 아닌 게 말달 일본선 마냥 이레시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이 거의 똑같은 진행 과정이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 미레시가 바로 EU 디지세, 미국과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분쟁인데요. 실제로 아메리칸 빅테크들이 유럽에서도 돈 무지하게 벌면서 내는 세금은 그만큼이 안 되니까 EU가 어떻게 했습니까? EU 회원국 일부가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미국 IT 공룡들한테 세금 더 걷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마자 미국은 어찌 했다? 대유럽 수입품 관세를 확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 들어온 유럽 물건들이 확 비싸졌다는 거죠. 그렇게 유럽 기업들 수출길이 망가져버리니까 EU는 어찌 했다? 미국한테 반격했나? 못했지요. 바로 디지세 폐지했잖아요. 이 이후의 사례가 K망법의 미래시가 되는 이유인 겁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현 시각의 미국에서도 EU 디지세 사례를 미래시 참고집으로 꺼내놓고서 여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지요. 뭐 어쨌든 이런 요소들을 두루 감안했을 때 K망법 통과 시의 득실이 어떻게 이게 예상이 되느냐. 한국의 ISP 이통사쟁이들은 안방에서 개이득, 한국의 CP 컨텐츠쟁이들은 해외에서 개손해, 이렇게 두 줄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K 컨텐츠가 글로벌 진출할 일이 그렇게나 많을까? 득실 따지면 K 통사들이 더 버는 게 더 큰 국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요. K 컨텐츠 글로벌 진출 사례는 국뽕찰만큼 이미 차고 넘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영화는 헐리우드이 최고고, 뭐 음악은 팝송이 근본이고, 만화는 일본계 홈모노인, 그런 세상은 예전에 끝났잖아요. 웹툰에선 나훈랩, 전독시, 스위트홈 등등등, 음악에선 싸이, 불핑, BTS 등등등, 영상에선 오겜, 지우학, 수리남 등등등. 이 K망법이 게임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하시지요? 근데 이미 작년 기사로 전조가 드러났습니다. 이미 이번엔 에픽게임즈, 또 불거진 망사용료 분쟁. 미국 게임 개발 유통회사 에픽게임즈가 대용량 게임을 무료로 배포해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통신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에픽게임즈가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 대빵 팀 수인이가 I'm Korean이라고 대놓고 외치는 데고, 애플, 구글, 스팀 등 수수료 30% 독주에 한번 비벼보겠다고 12% 수수료 출사표 던지고서는 이 PC판 독주하고 있는 스팀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데지요. 망사용료를 받게 된 이후에 파멸편에서는요, 에픽의 이런 대작 게임 무료 배
배포 이벤트가 한국에서만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든가 아예 극단적으로는 한국에서만 배제하는 경우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겁니다. 난 에픽 안 쓰는데 스팀만 쓰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요. 스팀이라고 관련 없기는 힘들 겁니다. 에픽이 무료 배포마라면 스팀은 연쇄 할인마 전에 70% 세일 80% 세일할 때 일단 싹 정해두시잖아요. 평소에 뭐 스팀 뜸하셨다가도 바겐 세일할 때만큼은 이 접속하시고 다운받으시지요. 결국 트래픽 망사용이라는 면에서는 스팀이든 에픽이든 다 한 맥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땐 네가 OP니까 네가 솔킬 따서 먹은 골드 얘한테 돌려줘. 뭔 개소리요. 설사 내 챔이 OP라 쳐도 이건 룰북에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룰은 내가 만들 거야 지금. 당연히 피셜은 아닙니다만 이거 현장에서 귀동량 해보니까요. 이 K망법 밀어붙이기가 심할 경우엔 말이죠. 국정감산이 연말 혼틈 타갖고 법안 통과 땅땅땅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던 얘기도 돌던데요. 이 갑자기 발작 버튼 눌린 듯이 북을 팍 튀어나온 거 보면은 설마 그러겠냐 싶지만서도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참 근데 망사용료 뒤지다가 알게 된 건데 말이죠. 망사용료 없으면 다 사망한다 망사 하는 게 풀만 차면 이 버릇처럼 나오는 망사무새더라고 보니까. 보이스톡 나왔을 때도 데이터량 늘어서 우리 다 죽는다면서 망사. 스마트 TV 나왔을 때도 데이터량 늘어서 우리 다 사망한다고 망사. 이제 또 언젠가 클라우드 게이밍 대중화 될 때도 그럴래나? 닌텐도 소니 마소 같은 외국 전자오락 회사의 K통신 주권 침탈 K망법 없으면 나라 망한다고 망사.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설마. 이상 K식백과의 망성회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어느 놈이 이기든 간에 결국엔 이용자만 피해보는 고래 싸움이 될까 무서운데요. 쟤네가 이기면 소비자가 피해봅니다 라면서 서로 소비자를 볼모로 잡고 서로 개싸움 중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네가 이겼을 때 소비자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말하는 놈은 없더라고요. 이 개드립이 두고두고 쌍욕 처먹고 있다는 걸 양쪽 공룡들 모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지식백과의 김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